시대를 읽고 변화를 만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만 어떤 직업은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만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상위 랭킹에 몇 번째 안 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의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의사가 의사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유성 선병원 부인 암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최석철 의사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성 선병원의 부인암 센터장을 맡고 있고 현재 이제 부인암 수술을 주 목적으로 제 전공 분야로 하고 있는 최석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편하게. 네, 그렇지. 이제 네, 되게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게 일반적인 국민 호칭이니까 네. 저도 선생님 이렇게 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게 의사는 이제 가운을 입고 이제 그 흰색 근엄한 가운을 입고 좀 상당히 좀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이야기에도 토를 함부로 달 수 없는 뭐 고압적이라고 할까 이런 이미지가 많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서도 몇 번 선생님을 뵀습니다만 부드럽고 따뜻하고 전형적인 훈남의 모습을 갖추고 계세요. 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입니다. 그보다 더 따뜻하신 분인데 의사가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아버지가 신경외과 의사셔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의사란 직업에 이제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가 있었고 그 어린 저의 눈에도 이게 자상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은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만은 부모님께서는 뭐 이렇게 의사가 되라고 강요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붕어나 개구리 이런 해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게 참 흥미롭고 재미있고 끌려 있는 것을 느끼고 나도 참 의사가 되고 싶고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는 제가 의사 수련을 받았던 병원이 당시에는 그 부인암으로 제일 유명한 병원이었고 그런 부인암 수술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극적으로 환자를 살리고 또 그 피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지혈을 시키고 환자를 분을 극적으로 이렇게 살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런 부인암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게 전제 이 부인암을 전공한 의사가 됐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의사셨고 이제 본인도 의사가 되셨고 예. 또 뭐 주변에 형제 가족 중에는 의사가 예. 없습니까? 제 동생이 이제 신경외과를 전공을 하고 있고 이제 막내 동생이 한의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럼 전형적인 의사 집안이시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의 그 출신이신데 혹시 자녀분도 의사를 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이따 또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현재는 제가 이제 딸만 둘인데요. 예. 큰 아이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고 예. 둘째가 이제 고3인데
이제 의대를 지나갈 수 있는 성적도 안 되고요. 또 자기 적성에 맞아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면 1차적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성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상위 1% 이내에 들어야 의대에 원서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재 시스템이고, 또 그만큼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의사가 되셔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의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사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부 잘해서 의대 가서 공부를 하면 의사가 된다. 그 다음은 돈도 잘 벌고 신랑감이든 신부감이든 결혼 상대자로서 1등이고, 의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적인 상식인데, 의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된다. 평소에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 빼놓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최상위권 그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이제 수험생들이 대부분 의대로 몰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의사는 그렇게 머리가 뛰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뛰어난 분들은 사실 이제 기초학문,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 또는 이제 문학이나 예술 그런 분야에 사실 자기 적성을 찾아서 그런 그 본인의 실력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제 의사가 그렇게 천재가 돼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자기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에 앞서서 인성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한테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그렇죠. 또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또 거기에 이제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본인이 얻는 그 성취감만으로도 즐겁게 환자를 이제 치료하고 진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암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죠. 내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이게 한계인가 하는 그런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암 수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제 수술하는 그 복강경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봅니다. 반드시 이 수술하는 의사는 자기가 한 수술을 녹화를 해서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 반성과 또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냉철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외과 의사, 이런 게 하나의 또 하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이고 조건이라면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인성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네. 상당히 좀 와 닿는데요. 사실 병원도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익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물론 이제 간단한 병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을 한번 모시고 간다든지 하면 그 되게 한 1, 2분, 2, 3분이면 거의 이렇게 보고 청진기 대보고 성진기 그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좀 뭔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고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도 밖에 환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민망해서라도 못 하는데, 이게 그 의사하고 환자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물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가 저희가 볼 때는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환자 한 분 진료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 단순 숫자 비교는 아닙니다만. 물론 간단한 질환 같은 경우는 뭐 몇 분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거나 또는 이제 치료를 받고 또 그 과정 중에 더 힘든 상황이 돼서 오신 경우에 그 자료를 그 검토하는 데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2, 30분 이걸로도 또 부족하게 되면 제가 이제 따로 시간을 따로 약속을 잡게 됩니다. 제가 좀 더 한가한 시간이 아니면 또 저녁에 제가 그 환자 보호자분과 또 따로 긴밀하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 뒤에 환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 몇십 분 안에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시간을 잡아서 때로는 이제 이 환자분이 또 입원을 하게 되면 저녁에 제가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이분 환자분과 또 보호자분과 이 영상을 보면서 현재 상태가 어떻고 향후 이 환자분에게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 어떤 경우는 1시간 이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료 시간 내에서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히 이제 죄송한 표현인데 네. 이게 자꾸 의사가 의사를 말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바람직한 의사상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신현식 이슈톤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존경받는 의사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슈바이처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의 모습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동양에도 또 훌륭하신 의사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한약방이었던 것 같아요. 한의원도 아니고 침을 놔주고 뜸을 떠주고 뭐 이런다고 하셨던 분들 뭐 곧불 정도 처리하셨는데 그분들이 집안에 어떤 환자가 있다고 하면 이게 왕진을 오셨어요. 뭐 자전거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네. 걸어서 오시기도 하고. 근데 와서 돈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기억에 어렸을 때 봐서 뭐 그렇습니다. 무슨 뭐 닭을 한 마리 잡아서 갖다 드린다든지 명절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집에 또 세배를 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에 대한 그 예우가 일상화된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존경받는 의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집 같은 경우는 푼돈 같은 게 좀 있었으니까 저희 형님이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학교를 다니셨는데 뭐 수업료나 이런 것이 하숙비나 부족하면 거기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의원 할아버지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서 뭐 보내주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갚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쫓아가고 뭐 어떤 집에는 제사 지낼 때 지방도 뭐 거기서 이렇게 써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동네 어른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의사가 물론 이제 고수입 직종이긴 합니다만은 존경받는 의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 분야 이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다 이제 존경받아 마땅한데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의사를 제가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환자의 입장이라면 제가 만나는 의사가 자신을 낮추고 권위의식으로 뭉치지 않고 저를 배려해주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의사라면 제가 만나고 싶은 그런 의사이겠죠. 그런 분이라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사실 누가 존경을 하든 안 하든 신경을 쓰지 않죠. 자기를 하기 일에 몰두해서 하기에 바쁘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은 누가 뭐 존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개의치 않죠. 아, 예. 네. 이제 여태까지 지금 이 자리 대한민국 부인 산부인과 계통에서는 명의라고 이렇게들 여러분들이 우리 최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명한 의사가 되기까지 의사로서 귀감이 될 만한 기술적인 면이든 뭐 아니면 생활 자세든 철학이든 뭐 그런 스승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계시다면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게 네. 우리가 바라는 의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의사에게는 이제 도제와 같죠. 예. 스승으로부터 예.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럼 철저한 저희 의사-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위계 질서도 철저하고 예.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도제와 같다고 그러는 건데 제 은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장 큰 스승은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사로서 삶을 살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진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 몸을 통해서 의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거죠. 비근한 예로 제가 여기 이제 유성선병원에 근무한 지가 이제 만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와서 몇 달 안 돼서 그 어느 한 분을 수술하게 됐는데 그분이 수술장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이 쪽지를 전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은 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자궁을 어쩔 수 없이 떼야 되는데 이제 남편분과 같이 이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동의서를 받을 때 제가 의학적인 이야기밖에 안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은 전문가다운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의학에서 이런 수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될 겁니다. 또 어떠한 무슨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단순히 의학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요구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외에도 여성으로서 그러네요. 자궁을 상실하는 그런 아픔. 그래서 여성 정체성의 위기죠, 그게.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자기의 소중한 아이가 예. 이 자기의 자궁에 있었고 이러한 자기 소중한 아이가 있었던 자궁을 일단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상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 남편분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설명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저는 단순히 그냥 의학적인 이야기만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일이었어요. 정신적인 측면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배웠던 거죠. 예. 그분을 통해서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가 이 남편분과 같이 그런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관제로 환자분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이제 환자가 스승이다 이런 말씀을 또 그렇죠. 해주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도제라는 측면에서 예, 봤을 예. 때는 제가 배웠던 그 병원에 제가 모셨던 그 의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환자를 더 오래 살릴 수 없을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환자분들을 어떤 다른 수술법을 개발을 해서 환자를 살릴 수 없을까? 이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의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또 현재 불가능하다고 또는 나와 있는 또는 더 이분들 더 오래 살릴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수술법을 개발하고 또 그런 수술을 하고 있는 그 바탕에는 그런 훌륭한 제 은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병원 종합병원에 계신다든지 대학병원에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학부도 있을 테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도 있을 테고 그때 그 지도했던 그 학생들 중에서 뭐 물론 여러 가지 훌륭한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사람은 의사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그런 사례도 있으셨어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예, 있는데.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근데 저희가 보면 이제 아까 인성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젊은 의사들 중에서는 그 예의가 너무 없는 의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환자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 무시한다든지 뭐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자도 인격이 있고 그런 걸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인성과 결부시켜서. 그러니까 사실 환자는 저 똑같이 사람인데 예. 조금 불편한 것을 갖고 있는 분일 뿐이거든요.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제 밑에 이제 레전트 하는 선생 중에 사실 이제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냥 나가버리고 병원에서 나가버리고 또 들어와서도 뭐 좀 열심히 하겠다. 반성의 이런 기미가 반성의 없구만요. 기미도 없고 예. 제가 이런 말씀 참 어려우시면 하지 마세요. 예. 그게 이제 제자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 예.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응징을 아니, 저는- 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정도 말씀으로 아니,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의사로서의 제가 취급을 안 했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 그분한테는 또 의사로서 그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그 성장통이라고 할까 이런 자극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해서 예. 보다 이제 제대로 된 의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그 후에. 예. 사실은 이게 순서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전공 분야를 이제 자연스럽게 산부인과 중에서도 그 여성을 상대로 하는 부인 암 센터 예. 이게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떤 환자들을 많이 상대를 하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가장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은 이제 뭐 자궁 근종이랄지 예. 난소랄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궁을 절제하는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든 예. 아주 힘든 경우는 뭐 개복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가장 이제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부인암입니다. 암 수술입니다. 아, 이제 특히 또 하나는 그 젊은 여성인데 예.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자궁을 뗄 수밖에 없는. 암은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이 출산하고도 상관없는 게 암이겠네요. 아니요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의 경험이 없거나 예. 오히려. 예, 오히려 그런 예. 경우에 더 호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수술들은 이제 젊은 여성에서 자궁경부암에 걸렸는데 자궁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하는 수술은 이제 복강경으로 자궁경부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자궁방 조직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절제하고 자궁을 살리는 수술이죠. 이야. 그래서 향후에 임신이 가능하게끔 또 생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수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난소암이죠. 난소암의 예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하고 남아 있는 암의 크기입니다. 이걸 전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난소암은 복강 안에 있기 때문에 흉경막이랄지 또는 뭐 위 부분이랄지 골반은 물론이고 이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이제 암 수술, 난소암 수술하고 왔다고 하면 제가 흉터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난소암이라고 수술한 흔적을 보신다는 예, 말씀이죠. 어느 정도까지 수술했는지. 예. 이 난소암은 대부분이 70~80%가 3기 이상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복수가 차서 예. 배가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용한 암살자라고 사이언트 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강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흉경막에 가기도 하고 간 표면에 가기도 하고 전이가 된다는 말씀이죠.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치골에서부터 때로는 명치 있는 데까지 절제를 해야 이러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 열고 보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수술이 어떤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어떤 경우에는 이제 뗄 수 있는 부분만 떼고 때로는 이제 그 선생님으로서는 최선인 거죠. 떼고 나머지는 항암으로 절제를 항암으로 이제 그 남아 있는 암덩어리를 이제 약물 치료한다는 거죠. 그거. 예, 항암 약물로서 예. 이제 치료하고자 하는 건데 그 남아 있는 덩어리가 큰 경우에는 이게 항암으로 다 안 되겠죠.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조적인 수단이구만요. 항암 치료는. 그렇죠. 일단은 배 안에 있는 것을 다 없애고 나서 향후에 이게 재발이 많기 때문에 예. 재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써야지. 남아있는 암덩어리를 남겨서 이 암덩어리를 항암으로 없애고자 하는 그것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세포도 내성을 당연히 갖게 마련입니다. 예, 지금 저 전문가이시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한데 아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화제를 좀 바꿔서 다른 얘기 좀. 그 저녁 시간 같은 경우 TV도 좀 보시나요? 저는 이제 TV는 안 보세요? 집에도 없고 TV는 이제 안 봅니다. 안 보시.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데 요즘 그 TV에 의료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뭐 방송국에 그 유명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수술 장면이 거기는 신경외과로 그 이제 주인공이 나오더라고요. 신경외과 서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 이제 어시스트도 있고 근데 이제 둘이 서로 사랑하는 달달한 얘기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적당하게 이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만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병원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성도 자주 만나다 보면 정도 생기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 같으신 경우 지금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연애를 하셨나요? 중신을 해서 아니, 중매를 했습니다. 중매를 했습니까? 예. 지금 떨어져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시는 거죠? 예,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이제 한 2시까지는 예. 제가 병원에서 생활합니다. 예. 원래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혼자 와 있기 때문에 예.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와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 제가 하고 있는 수술의 특성상 뭐 이제 이게 피와의 싸움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예. 아주 큰 암 수술 같은 경우는 뭐 10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바로 환자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그냥 병원에서 자고 있습니다. 환자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것이 가장 제 좋은 마음이 방법이다. 편하다. 뭐 예, 이런 겁니까? 네, 저는 그렇죠. 그건 좀 이따 한번 여쭤보고 그 사모님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데 특별히 그 자주 못 보시니까 뭐 보상 심리라고 할까? 사모님한테 설거지를 좀 해준다든지 뭐 안발을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것을 대신 받는다든지 뭐 좀 있으세요? 애정을 위한 특별 서비스 같은 거. 이제 항상 뭐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토요일 오후에 올라가서 예. 일요일 저녁에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설거지는 하세요? 예 아, 가끔 합니다. 그 정도면 네. 성공한 남편 반열에 끼실만 한데요. 설거지를 그렇게 하실 정도면. 자, 그건 좀 여담으로 여쭤봤고요. 네. 어느 그 인터뷰 기사에서 그걸 제가 찾았는데 이제 부인 암 쪽으로 이제 전문가이시고 유명한 그 유명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 암 치료는 물리적 치료 플러스 정신적 치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거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환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배려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암 치료는 이제 수술하거나 예,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예, 항암 화학요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 치료라고 할 수가 예, 있죠. 예, 예. 하지만 이런 물리적 치료 외에도 그 힘든 치료 과정 중에 그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환자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의사를 통해 의사한테 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분이 정말 아프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주변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롭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이런 환자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같이 참여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정신적 치료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환자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이나 불안 뭐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한다. 그걸 위로해주고 그런 내용을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통해서 뭐 이런 것이 정신적 치료인가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의사들이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예, 예. 그냥 거기에 관심도 없거나 늘상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에 대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아프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뭐 자그마한 조언이라도 드리고 그 고통을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예. 뭐 저 사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의사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스템상 수익 위주의 시스템상 거기까지는 실천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그 병원에서 특별히 모셔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뭐 적어도 환자를 하루에 몇 명을 봐야 된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자유로운 어떤 그 계약 같은 걸 맺으셨나요? 네, 전 저한테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그 전혀- 소신껏 진료를 그렇죠. 해라라든지 이런. 그렇죠. 병원에서는 저한테 제가 하고 싶은 소신껏 진료를 하라.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큰 광범위한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이제 수술료도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게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가능한 일입니까? 네. 왜냐면 이제 그걸 정형화된 그 수술이 하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 수술료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저한테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럼 의료 수가라고 하는 것이 뭐 보험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책정을 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그게 그런 게 없는 부분의 부분들이 수술도 꽤 있습니다. 근데 있을 이제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래서 어떨 때는 수술을 이제 광범위하게 되면 수술을 오래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취료가 더 나오게 되죠. 아 그러네. 근데 저희 병원 측에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예. 또 환자를 위해서라면 그냥 하고 싶은 수술을 해라. 그래서 참 제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진료 환경이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다행으로 그럼 이제 그 생각합니다. 말씀하고 지금 뭐 마취과 같으면 어떤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같이 참여하는 수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지금 말씀하신 의료 수가가 확정이 안 돼서 어제 보험에서 받을 수가 만약 없다. 환자한테 받기도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는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얻는 거보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에서 이제 특히 이제 대부분 이제 난소암일 경우에 그런데 예. 때로는 다른 곳의 그 분야 전문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같이 예, 수술할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사례를 드려야 수고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일지도 모르죠. 그러시네요. 하지만 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소신껏 진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일하고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병에 걸리면 특히 난치병이다, 뭐 암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뜸 생각나는 게 서울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유명 병원. 지난번 메르스 때 뭐 삼성병원에서 위기를 더 키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또 사실로 입증이 됐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그 병문안을 한번 가본다든지 그러면 그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 무슨 저작거리 같아요. 시장 바닥 같이 사람도 많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또 거기 가서 그 환자로서 전문가를 찾아보면 전국에서 모이니까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서 수술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죄송한 표현인데 뭐 몇 개월은 뭐 보통이고 뭐 1년 막 이런 식으로 그 대기 시간을 하는데 거기서 어렵게 수술하고 어렵게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된 처치나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 제대로 된 케어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서울로 가거든요. 유명 병원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이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료 정보에 대한 부족도 있을 테고 지방에 소재한 병원들의 그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서울에서 또 계셨지 않습니까? 유명 네. 병원에.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내가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누가 권위자고 또 누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암에 대해서 누가 제일 수술 잘할까 이런 정보가 없죠. 그렇죠. 사실 얻기도 알 힘들고 수도 없고, 알기도 예.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서울로 가다 보니까 또 그 서울에 계신 그 이제 뭐 그 대형 병원 선생님들은 또 몰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또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다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만 뭐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뭐 몇 분 진료. 근데 과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또 그런 정확한 정보가 또 없고 그리고 요즘은 지방에도 다 이제 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이 그 시설이나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이런 것들은 가장 최첨단 기구들로 다 장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단한 질환이면 상관이 없는데 암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담당 의사분을 어떻게 보면 전에 그 이세돌 그 구단이 상대를 했던 그런 알파고와 같은 그런 초능력을 갖고 있는 분위기를 바라는 거죠. 단 몇 분 만에 나에게 가장 최선의 진료, 최선의
치료 방향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가 그렇죠. 아닐까. 전지전능할 수는 없죠. 전지전능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암 환자분을 보는 또 의사로서는 실제 이제 그 치료 방향이나 또는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CT나 MRI 또는 PET-CT 같은 그런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의 판독은 이제 영상 판독이가 하게 되죠. 근데 그 너무 많은 환자를 보다 보면 실제 이 담당 의사가 이 영상을 직접 보고 또 이 영상에 또 내가 수술한 환자라면 이 환자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영상 판독이보다도 이러한 영상을 보고 정말 이 환자분이 정말 괜찮은지 또 이 영상 판독이가 놓친 건 없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놓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수술한 부위가 복잡하다. 예. 그 부위는 제가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그 영상을 보고 본인이 또 판단을 하고 또 그 영상 영상 자체를 때로는 그 영상의학 전문의가 보고 판단한 걸 그냥 그대로 자기 의견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시간에 촉박하니까. 이제 그런 영상을 보고 예. 본인이 판단을 본인이 내려야 되는데. 판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시간이 너무 없군요. 많다 보면 이제 판독만 보고 예. 놓칠 수가 있는 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 사실은 의사가 의사를 말한다 이런 주제로 뭐 좋은 선생님을 모시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어지간히 된 것 같은데 다른 질문 좀 돌리겠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요즘 이제 연령층이 고령화가 되다 보고 고령화 환자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분들이 되게 어디에 가냐면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시는데 거기 가보면 연명 치료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 가족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걸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어려운데 그 연명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의사 입장 이건 좀 전혀 무관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고민일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그건? 이건 이제 다분히 개인적인 예. 의견, 주관적인 뭐 제 판단일 수도 개인적인 있어요. 의견으로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오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유해 상복 불알증 아니면 또 다 제거를 했지만 재발을 해서 이제 수술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항암요법만 하다가 또 진행을 하고 또 약을 바꿔서 진행을 하다가 또 약을 바꿔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그렇게 항암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를 덜어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항암을 한다고 해서 연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이제 그게 항암요법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전이가 되고 한 경우에는 그 항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도 항암을 계속한단 말이죠. 그건 사실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인간답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죽는데 어떤 경우에는 든지 간에 인간답게 그러한 생각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미가 없는 계속 항암을 하다 보면 이분이 좀 더 가족과 그런 시간에 좀 더 가족과 따뜻한 또는 남은 생 동안에 남은 자기가 못했던 일,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또 의미 있는 보낼 필요가 시간을 있죠. 갖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참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신현식의 이슈 토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의사 개인의 의견이고 뭐 일반화된 어떤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것이 정말 의사의 진정한 모습인가 이런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신다든지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가 사실은 연수나 세미나 같은 걸 중간중간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경우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본인이 갖고 있던 일상적인 생활을 조금 벗어나서 때로는 어느 부분을 흠집을 내고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제가 알기로 그 독일 연수를 의사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시기 중에 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자궁경부암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예.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골반벽에 전이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됐고 현재까지는 그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 항암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이 환자분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서 과연 이런 환자분들의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아니면 좀 더 오래 사시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해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그 전 세계에서 이분만 유일하게 수술법을 개발을 해서 수술하고 계신 걸 발견을 했고 예. 현저하게 생존율이 이 수술법을 통해서 증가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술 배워야 되겠다. 예. 원래는 제가 해외 연수에 나갈 수 있는 그 순번이 아니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하지만 이걸 어떻게든지 배워야 되겠길래 원장님께 찾아뵙고 가서 상의를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수술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본인이 수련받았던 병원에서 이 수술이 여기가 최고고 이 수술이 전부인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거기 가서 그 수술을 보고 또 배우다 보니까 내가 정말 우물안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구나. 예.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제가 했던 수술에서 좀 더 확증된 거죠. 예. 이렇게. 근데 그 수술은 15시간에서 17시간 걸리니까 하루 거의 체력도 엄청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침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그런 수술이죠. 그랬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던 거고. 근데 그만큼 이 환자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 거죠. 생존율을 높이다면 뭐 생존율이 훨씬 어떤 더 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시네. 네, 그래서 이 수술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안이 된 거죠.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러셨구나. 하여튼 그 어렵게 내린 결정이셨는데 거기서 얻은 게 훨씬 더 크셨구만요. 네. 이 참 정말 아쉽네요. 시간이 자꾸 돼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질문 좀. 의사로서 뭐 지금 활동 중이신데 지금까지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던 일을 든다면 어떤 일을 드실 수 있어요? 이제 몇 분의 그 환자분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어떤 병원에서도 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그런 30세 된 여성이었는데 미혼의 여성이었죠. 예. 그 골반벽까지 전이된 경우에 그 분을 또 살렸던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지금 그 수술한 지가 거의 4년이 다 돼가는 예. 거예요. 이제 그분 또한 현재는 괜찮고 또 한 분은 이제 지금 한
7년 넘게 그분은 한 15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분. 그분도 다 포기했던 환자죠. 현재 그분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 물론 이제 장루는 다 하고 계시죠. 이제 물론 방광장 다 드러내고 지금 인공강문과 인공방광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을 현재까지 아무 무탈하게 이렇게 살고 계시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람이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를 내가 살려내는데 일조했다. 뭐 이게 보람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모든 환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참 오늘은 여쭤볼 것도 많고 또 말씀하실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뭐해서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좀 짧게 해주시죠. 이제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유성 선병원. 선병원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수술 잘 모르시고 또 이제 그냥 무작정 서울로만 가시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것도 제가 하고 있는 수술이 사실은 남들이 특히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앞으로 얼마나 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15년 뒤면 그거 수술하는 동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 사회에 하고 봉사하고 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간 동안에 보다 많은 그 힘든 케이스의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제 바람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적인 현상까지도 우리 일상과 직결되는 이슈와 문제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의사를 말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대전 선병원 부인 암센터장으로 계신 최석철 의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의사에 대한 어떤 편견과 오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불식되고 세상의 모든 환자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의사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